14주차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레포트를 낸다든지 또는 나중에 언론에 기고문을 싣는다든지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해야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표현하는 글쓰기로서 1차 시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레포트 작성하기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레포트의 특징은 주제를 어느 정도 주어지게 되거든요. 생태계와 환경 과목에서도 환경이나 생태계와 관련된 주제를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어느 정도 범위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제에 따라서 주제를 얼마나 많이 또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되겠고, 강의 시간에 시간 제약으로 다 하지 못한 심화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를 여러분들 잘 작성을 하면 글쓰기, 논문 쓰기 등을 미리 경험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글과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논리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언론지상에 보면 글을 잘못 써서 나중에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방송에 진출하지 못한다든지 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정제된 표현으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글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 리포트를 받기 위해서는 주제 선정이 확실히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한다든지 너무 보편적인 주제를 쓴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쓴다 하면 보편적인 주제는 미세먼지의 이해 또는 미세먼지의 이해와 저감 방안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채점하는 교수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감동적인 어떤 주제를 정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프로야구를 중단시킨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갈 수 없을 때 미세먼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주제를 정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식이라는 게 제가 과거에 리포트를 채점해 보면 한 페이지를 낸다든지 또는 장황하게 어떤 절과 문단의 구별이 없다든지 소제목의 구별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 구별이라든지 이게 그림처럼 잘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사진이나 그림, 표 이런 꾸밈은 나의 어떤 글을 표현하기 위한, 특히 레포트에서는 색조 화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가벼운 색조 화장을 했거든요. 평상시에 거의 화장을 하지 않는데 이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어떤 매체에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약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 가급적이면 교과서나 우리 어떤 소설에 있는 그런 긴 문장보다는 간결한 문장으로, 가능하면 개조식, PPT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많은 보고서들은 개조식으로 거의 다 써져 있어요. 개조식이라면 이 제목,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의 저감 또는 미세먼지의 특징 또는 미세먼지의 종류 이런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가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또 줄을 긋고 미세먼지,
뭐 이렇게 해서 초미세먼지는 PM 2.5, 2.5 마이크로미터 직경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을 바꿔가면서 쓰는 것을 개조식이라고 합니다. PPT에서 많이 봤죠. 지금 이렇게 이 화면에 보이는 방식 개조식 방법이에요. 제목을 쓰고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제목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물 흐르듯이 이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미세먼지가 지금 현재 프로야구도 중단시킬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대단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해놓고 중간에는 뭐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엉뚱한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프로야구 중단할 만큼 중요해서 우리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고 또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리포트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그 제목부터 서론, 본론, 결론이 쭉 이어지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결론, 마지막 단계에서는 나의 주장을 어느 정도 좀 정리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서론에서는 이래서 미세먼지다 주제를 잡게 됐고 본론에서 미세먼지 현재 상태가 어떠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결론에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중국의 영향이라든지 또 자체 발생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자동차로 바꾸고 이런 것을 훨씬 더 빨리 국가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기에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을 위해서 뭐 국민들이 환경세를 더 낸다든지 뭐 이런 방법론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분량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적당한 분량. 저는 적어도 5페이지 정도 A4 용지 5페이지 정도를 넣도록 제가 했는데 그건 기준이고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뭐 몇 페이지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맞춤법 검사요. 오타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한국어 맞춤법 검사, 한국어 그 맞춤법 검사 이렇게 치면은 이 검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때가 꼭 이걸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론 부분입니다. 주제 선정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근의 이슈, 우리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 미세먼지라든지 어떤 생태계에 대한 훼손이라든지 복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친환경 소비 생활이라든지 우리 강의 시간에 했던 게 대부분 다 이슈예요. 제가 강의 시간에 강의했던 게 다 이슈인데 이제 강의 시간에 제가 미처 강의하지 못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칭을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서칭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주제를 갖고 이렇게 편집을 해서 나의 주장을 이렇게 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 담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학과하고 관련된 주제를 담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면 내가 항공 서비스학과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해서 내릴 때까지 비행기 안에서 뭐 수많은 그 일회용 그 쓰레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잘한다든지 음식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나는 뭐 스포츠 학과다 그러면 내가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그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은 훨씬 더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다. 내가 뭐 실내에서 주로 하는 운동이라면 실내 환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용학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13주차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그 도시 숲의 조경을 설계할 때 환경적인 측면을 이렇게 고려하면 좋겠다. 뭐 이런 관광학과 같은 경우는 관광지를 조성할 때 되도록이면 보전 가치가 높은 그런 생태적인 공간들은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또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여러분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담으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은 현재 어쩐가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국의 영향 때문에
좀 이런 점은 있어서 이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제 선택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거에 대한 관심, 해결할 과제 등이 있어서 이런 주제를 선택했고, 그래서 본론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몇 가지 주제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본론에서 나는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예를 들어 미세먼지 같은 건 미세먼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현재 농도를 알아보고 미세먼지 발생은 어떤 것이고 그 저감 노력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본론에 담겠다라는 말을 그 서론은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걸 맨 마지막에 하고 실제로 본론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열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서론에서 말한 몇 가지 주제의 내용을 몇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이제 소제목으로 다는 거죠. 미세먼지의 종류, 미세먼지의 현재의 상태, 농도, 그다음에 미세먼지의 발생원, 미세먼지 저감 방안,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의 국가적인 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제목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연구 주제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인터넷 서칭을 통해서 또는 환경부 사이트를 통해서 연구 사례를 인용하고 재구성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인생은 편집이다 또는 우리가 그 특히 공무원이나 공직사에도 수많은 보고서들이 다 편집입니다. 얼마만큼 편집을 잘 하냐, 그 상황에 맞게 그 편집을 잘 하냐에 따라서 옳직하면 언론사에는 편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집인이 그 제일로 뭐 예를 들어서 권한이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리포트를 쓸 때 본론에서도 편집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지식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인용했다는 그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 자료 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뭐 표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림이나 표로. 그래서 본론에서는 소제목과 주제가 잘 맞게 논리적으로 차례로 정리를 잘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서론부터 본론까지 핵심적으로 요약을 한번 합니다. 요약을 미세먼지에 대해서 종류는 이렇고 뭐 현재 상태는 어떻고 발생은 이렇게 돼서 그 발생원별로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계절별로 봄부터 겨울부터 봄까지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 대책을 세워서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핵심 요약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잘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협의라든지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외교부 차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 중국에 가깝게 층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미세먼지 농도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 효과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주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대학생으로서 또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친환경적인 생활들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해야 되겠고 국가는 뭐 도시숲을 많이 가꾼다든지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편다든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몇 가지만 해도 되고 더 연구돼야 한다든지 향후에 비전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생태계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여러분이 주제로 가져보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 특히 뭐 리포트에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논문을 쓴다는 했을 때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저작권 문제죠. 그 다음에 복제 문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용문은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인터넷에 가면 자동으로 다 이게 그 검사하는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남은 걸 뱉겠는가 하는 것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처를 반드시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참고문을 표시하되 이런 식으로 참고문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한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영어를 쓰고 뭐더 다른 나라 할지 뭐 일본어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한글과 영어 두 가지 언어로 표시를 하면 좋겠고, 참고문을 하는 방법은 딱 정해지지 않는데 각각 좀 다르긴 해요. 근데 동일한 형식으로 내가 저자를 먼저 쓰고 연도 쓰고 제목, 출판사, 인용 페이지 이렇게 썼으면 전부 다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나는 제목을 먼저 쓰고 저자를 뒤에 썼으면 계속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자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디든지 여기서 저자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페이지 또는 그 앞에 출판사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뭐 이렇게 인터넷 자료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한글로 가나다, 영어로 ABC 순서대로 이렇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학교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지원서를 냈을 때 제가 쓴 그 교육 철학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고 또 평소에 느꼈던 저의 철학은 먼 산의 아름다운 경관은 멀리서 보아야 멀리서 산을 봐야 산의 아름다움이 보이죠. 그런데 정작 산속으로 들어가면 바위나 나무만 보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 살면서 디테일한 것도 봐야 되지만 멀리서 가끔은 봐야 그 경관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 산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이제 제가 그 강의 시간에 마이크로 바이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생이잖아요. 상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평소에 저희 철학을 이야기했고 저는 그동안에 수소곤충이라는 곤충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또 제가 그 상도 사업본부나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에 있으면서 환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등의 직업 탐구의 기회도 많이 이렇게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적인 세상, 인공지능의 세상, 사물 인터넷 세상의 초연결 세상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세계, 시간을 갖겠다. 인공지능의 시기로 가면 갈수록 생태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학적인 기능인의 역할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교육 철학을 제가 학교에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강의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좀 전공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의 수강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인 것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까, 어떤 주제로,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반 시민들도 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쉬운 말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환경 전공 분야이다 보니까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강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 강의 시간마다 한 번씩 다운받아서 보시면 충분히 강의가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15차 마지막 주에서는 제가 한 학기 동안 했던 강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5주차에 보지 마시고 15주차의 강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미리 수강을 하셔서 그 기말고사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 일정은 학교에서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